경찰은 김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김군의 범죄 기록은 남지 13살 않습니다. 중학생이 경찰에 20차례 두 넘게 번이나 무인정 잡혔지만 나이를 처벌받지 않는 자신의 촉법소년이 인성을 이별 기록을 잡고 국민의 가운데서 받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도 재살병에 사망받고 치료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나쁜 뉴스들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언론사가 좋은 소식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런데 당연히 굿뉴스 신문은 이제 판매 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굿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연구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쁜 뉴스를 보느냐 하면은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안도의 심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공분이 있겠죠. 누군가가 맞고 있어요. 그 사람을 구해주고 때린 사람을 벌을 줘야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소년 범죄를 하나 세게 보도하면 한 일주일 정도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것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고 교육부나 법무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이어지죠?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안 해소 욕구, 분노의 발산의 욕구,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정의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욕구가 충족된 거거든요. 실제로 장기적인 어떤 해결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크게 경계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촉법소년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런 범죄를 왜 저질렀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을 굉장히 부각하고,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 별종인 개선의 여지가 없는 괴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피해자 아이들의 인권 내지는 2차 피해 관련해서도 피를 흘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이라든지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영상이 제 2차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 범죄가 연간 7만여 건이라고 할 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청소년 범죄는 10년 주기로 봤을 때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성인범들하고 비슷합니다. 경미한 범죄들이 제일 많아요. 경미한 폭행이나 경미한 절도, 사이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음란한 말을 한다든지,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따돌림이나 모욕, 협박 이런 것들이 제일 많죠. 돈이 필요하다거나 물건이 필요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절도,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잔인하고 이런 범죄 수법으로 전이됐다고 문제들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촉법소년의 그 통계는 예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요즘 이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듯이 촉법소년의 어떤 범행도, 범죄 행위도 사이버를 통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건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이나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경미한 절도나 폭행 같은 범죄가 굉장히 많고, 성인 사건들을 이해해 보시면 빠를 것 같아요. 성인들끼리 싸워서 생기는 폭행 사건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이욕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범행이 제일 많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어의 힘이죠. 보여지는 촉법소년에 대한 범행들이 그런 사건들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범인 A씨가 동네 슈퍼에서 우유 2팩을 훔쳤습니다, 이런 건 보도의 가치가 없잖아요. 끔찍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듯이 촉법소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경미한 사건들은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소수라도 그런 아이들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느냐, 일단 아이들이 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삶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고도 경쟁화되어 있고 전체로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품성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길러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지요. 10살에서 14살의 이런 아이들이 그러한 인식이 완성되어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영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뇌는 23세까지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질,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 이성을 다루는 부분이 늦게 발달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성보다 감정에 기댄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뇌가 발달함에 있어서 이성 통제 영역이 늦게 발달하고 감정 통제 영역, 충동을 자극한 영역이 더 빨리 발달해서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말 흉악한 아이들이 실제 존재한다. 그럼 그 흉악한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 관찰, 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밟으면 되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전체 아이들을 보호하면 되지 그 법 자체를, 소년법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연령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린 나이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아, 뻔뻔한 태도로 죄에 대한 반성 없이 일관하는 이런 괴물 같은 아이들로 묘사를 하는데 신체적으로는 뛰어난 성장을 했지만 아이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촉법소년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좀 만나게 되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비난을 감수할 정도의 어떤 끔찍한 잘못이나 또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촉법소년 문제를 떠나서 보도들로 접하게 되는 이런 판결들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에만 맞춰서 판결을 하게 되면 법의 일관성도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정보가 없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정보를 안다고 해도 우리들이 하는 판단이 훌륭한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인지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교육자들, 범죄 전문가들, 청소년 인권 전문가들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하는 부분이지 엄벌주의로 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